대통령실이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는데 김건희 여사 활동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 개정 착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제 제2부속실장으로 장순칠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실 시민사회 2비서가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2부속실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드디어. 공약을 이제 깨갔다는 소리잖아요. 네. 공약 안 지키는 게 무슨 트렌드인가 봐요. 민정수석실도 안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정부 욕하느라고 민정수석실 안 만들고 제2부속실 안 만든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민정수석 부활하고요. 다시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터지면서 수사 촉구, 특검 촉구를 할 때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부속실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일부 언론에서 이 대통령 관계자 발로 이부속실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했는데 용산이 한남동을 설득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불과 몇 달 전, 한 달 전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이부속실 불가론이 흘러나왔는데 이제는 이부속실 설치해요. 그럼 제 생각에는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를 대비한 하나의 이제 방비책이다.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치욕적인 조사,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사건은 무혐의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대안으로 국민들한테 이부속실 설치, 특별관사가 설치해야 뭔가 국민들한테 그럴싸하게 면피가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굴욕적인 검찰 수사하고 나서 무혐의 내리면 봐 그럴 줄 알고 특혜 조사한 거 아니야라는 부분들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저는 면피용으로 공약 파기를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명분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리고 특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본인의 배우자로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거부할 이유로 이부속실 설치했다. 특별관사 한다. 관리 들어갈 거니까 정쟁화 시키지 마라. 하려고 공약까지 깨가면서 한다. 참 대통령의 이 배우자의 그 잘못된 사랑 자체가 어디까지 갈지 답답합니다. 우리 이 부속실 설치는 서영주 소장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많은 방송에서 왜 설치 안 하냐 만들면 될 걸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뭐 특검 방탄용이고 뭐 앞으로 수사 대비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대통령실 이제 맨 처음에 구성할 때 그때 이제 인사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첫 번째 목표가 이거였습니다. 이게 구주공고 옥상옥 청와대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줄이자. 그때 이제 480명 규모의 청와대 비서실 인력 자체를 300명 미만으로 줄이자라고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네, 정말 다 잘라놨어요. 그래서 민정실도 없애고 제2부속실도 없애고 하면서 나중에 자르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기능이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점차 조금씩 이제 늘려가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서 민정수석실이나 제2부속실은 공약처럼 얘기된 바가 있어서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입장을 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2부속실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는 그 김건희 여사님의 어떤 활동폭이 넓어지거나 또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대응하거나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2부속실장에 임명된 장순칠 이제 시민사회 2비서관 같은 경우는 정말 신망이 깊어요.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분이고 소장님도 아시잖아요. 예,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해서 박근혜 청와대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스텝 중에 가장 본받을 만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냥 이제 뭐 예전처럼 뭐 이렇게 일이 확대되고 그런 것보다는 관리형으로 정말로 뭔가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어디 행사 가셨다 여기서 누구 만났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되지 않도록 정말 관리형 비서관으로 부속실장으로는 저는 굉장히 정말 좋은 분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여태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들어왔던 모든 비난들 왜 가방 도이치모터스 수사받지 않느냐 했는데 이번 1월 달에 형사 1부에 배정돼가지고 가방도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왜 조사받지 않느냐 뭐 일각에선 비판도 있지만은 사상 초유의 그 현직 영부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방 왜 나오지 않느냐
했는데 가방 나왔잖아요. 실물 제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제2부속실 야권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부분 설치했고 저는 이 수순들을 밟아가면서 결국에는 뭐 무리를 일으킨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사과하실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정화를 찾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김건희 여사 물론 대통령 배우자긴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앞에는 그냥 평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사회장소에서 조사를 받아준 게 그렇게 자랑할 일인가 싶어요. 특혜라고 했더니 억울하다고요? 특혜 맞습니다. 뭐 검사들이 출장을 가서 정말 치욕적으로 핸드폰을 다 뺏기고 핸드폰을 뺏은 이유가 폭발 될까봐 위험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국민들이. 근데 그게 이유랍니다. 이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의 행정 시스템이 다 마비되고 있어요. 권익위 자체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유모행정관이 깜빡했다고 하니까 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그 대통령 배우자 하나 보호하려고 지금 국가기관 자체도 위상이 흔들리고 대통령조차도 박절하지 못하고 사과를 했는데 단지 그냥 김건희 여사 옆에 있던 유모행정관이 깜빡한 건데 이게 무슨 사단을 낸 거냐라는 차원에서는 이 부속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실장이 정말 뭐 품성이 좋고 훌륭한 분이 뭐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대통령 배우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육지책으로 이 부속실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빼면은 정말 국정 운영이 얼마나 원활하게 흘러갈 건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자체도 그래요. 배우자를 내어주면 국민들한테 본인도 신뢰를 얻고 상식과 공정을 실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때문에 모든 게 망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속실로는 떼울 수가 없고 이 부속실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받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조사 받으신 거를 자꾸 특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피해자로 지명돼 가지고 소환 수사 받은 게 아니잖아요. 조사에 협조한 거잖아요.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면 이뤄질 수 없는 조사였고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찰도 한 번도 소환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충돌했죠. 조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검찰청에서 받을 경우 공개적으로 받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제3의 장소에서 받을 경우 검찰의 위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검찰과 대통령실 경호처가 협의해서 한 장소에서 한 겁니다. 만약에 검찰청에서 받았다 하더라도요. 핸드폰 제출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경호 프로토콜입니다. 경호 프로토콜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녹음을 방지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계되는 걸 방지하고 그리고 혹시 모를 이 부분은 많이 희화되고 하기도 하는데 휴대폰 폭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지하고 그래서 국무위원들도 대통령하고 회의할 때 휴대폰 제출하고 갑니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무총리 도 독대할 때도 제출하고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검찰청에서 수사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아무리 요즘 그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도 공개 소환 안 하잖아요. 조국 장관 때 만들어진 그 내용 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가 검찰청으로 수사 조사 협조하러 가면은 하루 전에 가가지고요. 컨센트부터 동선 그리고 통신 차단 그리고 문구멍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하는 것보다는 제3의 절충안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잘 선택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특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일반 국민에 대한 거였으면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영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 받는 거 없는가는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저는 조사 받았고 그 결과 나와서 그 수사 결과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비공개 부분들이 일반인들에 적용되기 때문에 김 여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주요 인사 중에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배우자는 왜 공개 소환해서 조사를 하지요? 그다음에 그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이라면 검찰청에 와서요. 다른 그 민원인들한테 방해가 안 되도록 경호를 해서 검찰 조사실에서 받으면 녹취를 하면서 충분하게 자료를 봐가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은 나는 달라. 나는 우리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신분이냐라는 것들을 누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게밖에 오해할 수 없고 제가 이제 비판이 아니라 국민적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나도 그러면 좀 불편한데 좀 불러서 조사를 받을까? 내가 좀 비공개로 하고 사람들한테 창피하니까 저는 공개 수사는 못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할게요. 이게 통한다는 게 특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된다면 특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 인정할 수 있으나 신분이 더 높을수록 그 책임감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떤 조사들은 분명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찰 소환 조사 때 수사 받을 때 항상 앞에 가서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지지자들 앞에서 본인이 할 얘기 얼마나 억울한지 검찰이 얼마나 무도한지 본인의 주장을 다 펼치고 그리고 수사받으러 들어가면요. 묵비권 행사합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처지에 맞게 활용을 한 것이죠. 그거와 비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도 좀 출두하셔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히시고 국민한테 사과하시고 들어가서 묵비권 행사하시면 되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 없다며요. 차순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통상의 절차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검찰은 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소환시켜서 포토라인 세우고 피고발인은 대통령 배우자니까 똑같이 왜 안 하고 특혜를 주죠? 그게 특혜예요. 그러면 고발인과 피고발인은 동일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사회자문서에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특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왜 고발인이 무슨 죄졌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 본인이 비공개 신청했어야죠. 그러면 항상 출두할 때마다 본인은 거기에서 뭐 이것의 부당함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다 해놓고 검찰 조사 받을 때 지금 3차 조사까지 됐나요? 거기 들어가서는 나 이거 뭐 대가성으로 받은 거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와서는 또 검찰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말을 지금 검찰이 못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